이거 가지고 내일 국방부 장관한테 이 사진 보여주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지금 전방 경기도 전방에 있는 한 사단인데 몇 사단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러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도 지금 내일 물어볼래요. 통일부 장관한테. 인권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인권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별거 아니다. 미쳤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현충일에 돌아가신 선열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김원봉이 얘기했어요. 김원봉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일제시대 때 좀 뭐 항일 무장투쟁 조금 했어요. 이 친구야.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선의용대가 바로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미쳤죠? 예. 대한민국에서 국군의 뿌리는 국방경비대예요. 46년 미 군정 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뿌리인데 그러지 않고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하면서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으로 통합됐고 그것이 우리의 국군의 뿌리가 됐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말이 안 됐다. 김원봉이는 스스로 지가 월북해가지고 북한에서 6.25 때 뭘 했냐면은 국가검열상이라는 걸 했는데 국가검열상이 우리나라 같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6.25 때 국방부 장관을 했고 52년도에 노동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물자 공급하고 인력 공급하고 52년 전쟁 안 끝났죠. 6.25에 직접 관계된 놈이 김원봉이에요. 근데 이 김원봉이를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김원봉이한테 훈장을 줘야 된다.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남조선 니네는 중재자나 촉진자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야. 까불지 마라. 최선이 부상. 우리 같으면 외우상 차관쯤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짓거리 하지 마라. 너희는 당사자야. 당사자랑 그 말은 맞아요. 촉진자니 중재자니. 자, 그리고 핵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는 중재자를 하겠다. 촉진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재를 하거나 촉진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중매 선다? 뭐 해라고 옆에서 자꾸 촉진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니네 와서 해. 이렇게 예의가 돼서 중재자가 되는 거고 촉진자가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소리를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쩔 따라다니는 종중, 친중이라고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든 미국에서는 안 해, 너하고 안 해. 탈미, 지금 나가서 지금 반미 성향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본 반일. 현재 이것이 지금 우리의 4강 외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이 4강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우리가 큰 미국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옆에서 꿈쩍을 못하고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친구 건들면 저 친구 뒤에 있는 큰형님이 와서 그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세력하고 같이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우리한테 뭐라고 손짓을 못하게 되는데 이 평범한 진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상호방위 조약이
전쟁 말기에 했었죠. 53년 10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저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동맹. 상호방위니까 미국이 침략당하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침략당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단 있게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휴전 맺어놓고 니네 말 안 들으면은 나 완전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하자고 했었죠. 그래 휴전에다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사 다 열어가지고 다 풀어버렸죠.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한국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풀겠다 해가지고 미국하고 상의 쭉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 작전도 폈었고요. 그러다 그게 이제 성공 못했던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 나라를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분이 했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방에는 조금 돈을 덜 쓰고 나머지를 경제로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게 경제를 발전시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국방에 신경 쓰고 경제에 신경 써봐요. 둘 다 못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국방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몰빵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지금 10% 막 13%까지 1년에 발전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연합훈련들이 전부 다 키리졸브, 독수리, 물질 프리덤, 쌍용, 맥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KMEP 뭐 들어봤던 이름들일 텐데 이것들이 전부 다 폐지되고 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하고 늘 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합동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박자가 맞죠. 이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데 연합훈련이 지금 완전히 중단돼 있어가지고 유사시 어떻게 지금 이걸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이 대장으로 해서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면 연합사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한국 대장을 보임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작전권도 받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항공모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터지면 미국 항공모함 뭐죠? 항공모함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항공모함이랄지 원자력 잠수함이랄지 우리가 전혀 만져보지도 못한 무기들을 우리가 지휘를 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사를 우리가 대장이 되든 아니든 우리가 전작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전쟁. 다음. 한미동맹 보장장치가 다 허물어졌는데 연합훈련 중단됐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훈련을 서류상으로만 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했는데 그것도 반격훈련은 없고 방어만. 반격 안 하려면 뭐하러 훈련해요?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 대치고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반격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반격 훈련 없어요. 그 다음에 야외 기동훈련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서류상 훈련이에요. 군대가 내무반에서 서류상으로만 훈련하면 훈련된대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연습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을지 프리덤 같으면은 국가 대 국가가 붙어가지고 전 병력들이 가동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쟁은 국가 대 국가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해야만 돼요.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휘관이나 참모 1년, 2년 되면 교체가 되죠. 사병들 18개월 되면 교체가 되죠.
그래서 늘 교천되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늘 해야 돼요. 한 사람이 10년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체가 있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해마다 해야만이 그 전투력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평범한 사실들을 무시를 하고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시작전 통제권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완수하자. 지난번 대통령 때는 선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건에 기초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 조건이 뭐냐? 연합방이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초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안보 환경이 어떻느냐? 이런 능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훈련하고 전환 조건이 됐다. 따라서 전작권 내놔라. 이러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써보지 않은 항공모함, 미사일 그리고 원자력 핵잠수함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동원을 해서 전쟁을 펼 것인지 안 해본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데도 전작권은 빨리 받아야 되겠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방위비 분담금 올해 1조 389억 원인데 1조 조금 넘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는 지금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내지 7조를 달라 이렇게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방위비를 좁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지금 방위비는 인건비 들어가고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들어가는데 미군들 봉급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평택 짓는데 건축공사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미군 부대에 있는 우리 한국 민간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돈들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강 외교 그냥 이건 저기 할게요. 주중대사가 대표적이에요.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정치인들 보내고 있고 일본에도 지금 뭐 정치인 보내고 있고 미국에만 겨우 외교 관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지금 문정인이 보내려다가 지금 못 보냈죠. 지금 외교를 장난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외교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가지고 예전에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아라고 했는데 1년 뒤에 저 사람이 지금 어라고 얘기하네. 그럼 왜 그러지? 이거를 해야 되고 외교에서는 절대 성질 안 냅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의 짬밥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갈등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위안부 문제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산해버렸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지금 난리 버거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격 레이더 조준과 일초계기 이게 뭐냐면은 실제 사격 직전에 들어갔을 때 사격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상대방도 알아요. 아 상대방이 사격 레이저 쏘는구나 안 쏘는구나. 근데 사격 레이저를 쏘았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우방이냐. 우방 항공기에 사격 레이저를 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일본 천황이 전범이다. 이따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 계속 누적돼 있고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중에 일본은 가장 커다란 걱정은 65년 체제가 한일 협약했던 65년 체제가 완전히 백주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지금 계속 이런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풀어갈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